자, B팀이다. 이건 수능 특강 영어의 12강 문제예요. 이건 뭐 어휘 적절성, 그 어휘 문제죠. 어휘 문제. 이런 것도 결국은 어휘를 잘 알고 뭐 또 여기 지금 1, 2, 3, 4 밑줄 거 있니 어휘가 일단 모르는 어휘가 많으면 이 솔직히 풀기도 어렵죠. 지금 여기는 보니까 뭐 dangerous, physical, 뭐 해서 웬만큼 다 쉬운 단어가 있으니까 그래도 풀기도 그만큼 쉬울 텐데 여기 밑줄 친 단어가 모르는 단어들이 몇 개 있다. 하면 더 찾기가 어렵죠. 아는 단어가 이렇게 다 아는 단어도 하면 그나마 좀 쉽지만 그게 아니고 진짜 모르는 단어가 많으면 이런 문제 특히 어려워. 요즘은 학교 내신도 보면 어휘 관련된 그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그 단어하고 비슷한 어떤 다른 단어들을 집어넣어서 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거 묻는 것처럼 뭔가 어휘에 관련된 문제들이 엄청 나와요. 그래서 저번에 뭐 작년 수능에서 뭐 24번 문제 그런 거 뭐 지문에서 나오지 않은 단어가 선택지에 나왔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자체가 공부를 안 했다는 소리지. 당연히 지문에 나오지 않은 단어가 선택지에 나올 수도 있지. 유추해서 그거로 지문 내용들을 유추해서 요약해서 선택지에서 다른 어떤 비슷한 어떤 단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단어가 충분히 선택지에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내는 게 되냐고. 나는 그런 걸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항의나 어떤 뭐 반발을 합리적으로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돼. 아니 뭐 언제까지 뭐 우기고 떼쓰는 걸 받아주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애들은 영어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단어가 별로 없다는 소리지. 거기 24번 같아도 밑에 단어 그렇게 어려운 단어 한 개도 없더만 그런 걸 모른다는 소리지. 그래서 왜 이렇게 해도 뭐 3점 몇 프로가 1등급이 나왔다고 해도 맞을 애들은 다 1등급 맞았고 그리고 2등급 3등급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그 이하가 등급이 이제 그 이하 받는 애들이 너무 뭐 어떻게 보면 성적 안 좋은 애들은 오히려 원래 시험 쳤을 때 보통 쳤을 때 한 3, 4등급 받는 애들 그런 애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막 5, 6등급 치는 어차피 치나 뭐 어차피 매번 영어 시험 못 치면서도 남들이 어렵다 하니까 지도 막 거기에 동승해서 막 어렵다고 투덜투덜 대는 그런 거지. 진짜 문제가 어렵고 문제가 너무 터무니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예전에 시험 쳤던 수능들이 더 힘든 문제들이나 어려운 문제들도 종종 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뭐 불수능 여전히 그런 말들도 갈수록 뭔가 애들의 영어 수준이 낮아지면서 그런 말들이 더 많이 나오죠. 요번에 그럼 바뀌어가지고 뭔가 좀 난이도 조절이 돼가지고 그러면 쉽게 내면은 그거는 애들이 다 좋게 잘 맞을까요? 안 해요. 막상 이 현장에서 보통 학교에서 보면 뭐 중간에는 기말고사 이런 거 칠 때 영어든 수학이든 다 선생님들이 요번엔 좀 쉽게 낼게 이렇게 하면 성적이 다 안 좋아. 더 어렵게 낼 때보다도 쉽게 낼게 이렇게 하면 성적이 더 안 좋아. 왜? 공부를 하는 놈도 쉽게 낼 거라 생각하고 방심하고 안 하는 애들은 좀 더 열심히 해서 성적을 받으라고 좀 쉽게 내겠다고 얘기한 그 말을 지네들은 쉽게 내니까 더 공부 안 해도 되는구나 생각해서 아예 공부를 더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학교는 진짜 수학 문제를 똑같이 쌤이 내준 그 프린트 자료 내준 거에서 거의 진짜 숫자도 거의 안 바꾸고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수학을 50점도 못 맞은 애들이 반 이상 된다 그랬어. 그만큼 쉽게 내도 쌤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런 좋은 성적이 안 나와. 오히려 시험은 어느 정도 좀 난이도를 조절해놨고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어야지 거기 맞추려고 그걸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맞추려고 공부를 하지. 너무 쉽게 내주면 오히려 애들 바보로 만드는 길이 좀 뭐 그런 현장 감각이 떨어지는 그런 이 교육부에 앉아있는 인간들이 맨날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애들한테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 멀어지고 애들한테 조금 더 수학 공부도 많이 하고 조금 더 영어 공부도 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해야지 맨날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 자 어쨌든 12강의 1번 어휘 문제 한번 보자고요. moral outrage. outrage는 그 분노라는 소리죠. 분노. 즉 도덕적 분노. moral 이런 말도 기본 형용사죠. 그 도덕적 분노라는 게 뭐예요? psychological tool. psychological 이런 말 심리적인 이런 소리. 심리적인 도구라는 거. 심리적 도구라는 거. 심리적인 도구라는 거. 뭐 하는 도구? that 뒤에 동사 오니까 이 주격관계 대명사죠. 선행사가 the psychological tool에서 3층 단수니까 주격관계 뒤에 나온 동사도 s부터서 단수 동사에 쓴 거죠. 마하게 하는. motivate에서 동기부여하다는 동사죠. 사람들로 하여금 마하게 동기부여를 하게 하는. 뭐 motivate도 지각사역 아니니까 뒤에 목적보 이렇게 투부정사서 벌을 주게 하는. 누구를 벌죠? wrongdoers. wrongdoer라니까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 못된 사람들, 악당들 뭐 이런 거죠.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 악당들. 그런 사람들을 punish.
벌 주도록 motivate, 동기부여를 하는 psychological tool, 심리적 도구가 바로 그런 도덕적 분노라는 겁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even at cost or risk to themselves, 스스로에게 어떤 비용, 코스트나 아니면 어떤 리스크, 위험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 자기가 이런 어떤 도덕적 분노를 표출시켜가지고 뭔가 이렇게 어떤 벌을 주고 나면 자기가 어떤 뭐 금전적이든 아니면 어떤 신체적이든 그런 어떤 비용이나 위험이 있을 때도 그렇게 도덕적 분노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게 일종의 커미트먼트 디바이스다. 디바이스는 장치라는 소리예요. 장치. 커미트먼트가 뜻이 보통 뭐 약속이니 뭐 헌신이니 이런 뜻으로 보통 많이 쓰이죠. 또 그게 어떤 건데 여기 동격을 나타내는 콤마에서 something that commit people to punishment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봐서 이 commit가 왜 동사로서 뭔 일을 저지르다 이런 뜻도 있어요. 저지르다, 행하다. 주로 조금 안 좋은 일 같은 거 저지르는 거. 그래서 commit suicide에서 뭐 자살을 하다 이런 말도 보통 그렇게 쓰잖아. 뭐 사람들 하여금 뭐를 저지르게 만드는 to가 있던 전치사죠. punishment 어떤 처벌을 하도록 사람들에게 어떤 처벌에 대해서 사람들을 어떤 처벌하게 저지르게 하는 것에서 이때 주격관대 뒤에부터 여기 앞에 something 꾸며주는 건데 그런 거 일종의 사람들 하여금 벌을 주게 어떻게 행해준 벌을 주게 commit 하는 거 사람들이 벌을 주게 행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때 commitment device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떤 일을 행하게 하는 이행장치 어떤 수행장치 뭐 이 정도 쓰면 돼 어떤 일을 행하게 하는 commit가 어떤 행하게 하다 저지르다 이런 뜻도 있으니까 결국은 이런 moral outrage 도덕적 분노라는 게 사람들 하여금 어떤 punishment 처벌을 저지르게 하는, 행하게 하는 일종의 commitment device, 이행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뭐에도 불구하고, even though라는 접속사,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접속사죠. 접속사니까 뒤에 뭐? 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뒤에 문장의 주어는 trying to punish someone, 여기까지 동명사고 이게 주어죠. 누군가를 벌 주려고 노력하는 게 뭐 하는 거? can be dangerous. 위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dangerous. 누구를 처벌하고 벌 주고 하는 게 자기한테 어떤 금전적인 어떤 코스트, 대가나 아니면은 뭐 리스크, 신체적 위험 뭐 이런 게 따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 그랬으니까 누군가를 벌 주려고 노력하는 게 can be dangerous. 위험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어떤 벌 주는 걸 commit, 이행하게, 행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commitment device, 이행 장치가 된다는 거죠. When we witness, 우리가 뭐를 witness 할 때, witness는 게 이제 목격하다 하는 소리죠. 우리가 뭐를 목격할 때, unjust harm, unjust 이런 말이 이제 부당한 이런 소리죠. 뭔가 부당한 부당한 harm, 피해를 우리가 목격할 때, whether가 접속사로 뭐든지 아니든지 이렇게 쓰는 거죠. 뭐든지 아니든지. someone committing, 누군가가, 어떤 누군가, committing 현재 분사로 뭐, interpersonal violence, interpersonal 뭐 개인 간의 이런 소리죠. 누군가가 개인 간의 violence 이런 거 폭력이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개인 간의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누군가든지 아니면 obvious cheating, 명백한 분명한 이런 형용사죠. 아니면 명백한 cheating,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누군가든지 간에 우리가 unjust harm, 부당한 어떤 해를 목격했을 때 we have 뭘 가지고 있다고 embodied가 원래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직접 만지거나 좀 볼 수 있는 물리적인 것들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실현시켜주는 거, 뭐 구현하다 이런 의미로 쓰는 단어죠. embody. 그리고 embodied에서 구현된 physical reaction, 뭔가 이렇게 구현이 되는 우리가 이런 것도 부당한 해를 목격했을 때 우리가 뭔가 구현되는 신체적인 피지컬한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피지컬이라는 뒤에 보면 with anger 이런 거 이제 우리가 화를 내고 블러드 프레셔, 혈압이 스파이크가 이제 치솟다 이런 거죠. 치솟고, 그리고 our heartbeat, 심장 박동이, heartbeat가 동사로 faster, 더 빨라지고, 뭐 이런 것들. 동사나 faster, 더 빨리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원래 비교급은 형사는 부사는 비교급인 동사 아니죠. 결국은 heart, 심장이 이게 beat가 동사로 써서, 이거는 faster는 저 빨리라는 부사의 비교급을 쓴 거죠. 그러니까 심장이 beat faster, 더 빨리 뛰고, 이게 나온 걸로 봐서 이 피지컬 리액션, 피지컬 맞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부당한 해를 목격하게 되면 우리 몸에 뭔가 이렇게 embodied 된, 구현된 어떤 신체적 반응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신체적 반응이 뒤에 나온 것처럼 화를 내고 혈압이 스파이크 치솟고 우리 심장이 beat faster, 더 빨리 뛰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콤마에서 세미콜론에서 부가 설명해. 결국 우리가 뭐를 thirst 한다. thirst가 동사로서 뭐를 이렇게 목말라하다, 갈망하다는 거죠. 뭐를. retribution을. 이 retribution이라는 말 뭐 영화 제목도 있던데. retribution이 징벌, 응징 얘기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징벌을, 응징을 갈망한다는 거. 그러니까 벌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 막 화나고 혈압치 솟고 막 그러면서. outrage. 그래서 이런 분노가 leaders,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 리더도 뭐 지역사회가 아니니까 목적보로 투부정사서. recognize가 인식하다는 소리죠. 인식하다, 인정하다. 분노가 우리를 뭐, the irrationality. rational이란 말이 합리적인. 그래서 rationality, 합리성. IR이 붙어서 irrationality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불합리성, 비합리성,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무슨 불합리성이나 비합리성. 동결 라틴 전소 붙어서 risking our own safety. 우리 자신의 어떤 안전을 위험하게 하는, 뭐 하기 위해서, to punish someone.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안전을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불합리성을, 이런 분노가, outrage가 뭐 한다고? 인정하게 한다. 이게 지금 그런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인식하게 되면 그런 짓을 안 하겠지. 근데 그 분노가 치솟다 보니까, 이런 누군가를 벌 주는데 우리 자신의 어떤 안전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불합리성을 잊어먹게 되는 거죠. recognize, 인식하다 이런 것보다는 뭐 이거 너무 무시하게 되다. 뭐 이 정도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우리가 뭔가 누군가를 벌 주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safety, 안전을 risk,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irrationality, 그런 불합리성, 비합리성 이런 것들을 무시하게 된다는 우리 이런 분노가 막 outrage, 치솟는 분노가. 그래서 여기는 3번이 틀렸겠네요. 3번이 recognize, 인식하다, 인정하다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분노가 우리가 이런 불합리성을 이거 무시하게 만든다는 거겠죠. 그래서 in any single situation, 어느 하나의 situation, 상황에서 봐도 there is rarely an immediate personal benefit. benefit이라는 말 많이 봤잖아요. 이익, 혜택 이런 거. 뭔가 이렇게 즉각적인, immediate한, 즉각적인 그런 개인적 benefit, 이익은 없다. rarely가 들어갔으니까 rarely라는 이 빈도부사가 왜 거의 뭐뭐 없는, 거의 없다는 소리니까 이런 것들 즉각적인 개인적 이익은 거의 없다는 거. 뭐 하는 데 있어서. for meeting out. meet out 여기 있죠. 벌을 내리다. 뭐 meet 이런 게 보통 뭐 상이나 벌이나 뭐 이런 것들 나눠주다 이런 동사로 쓰는 건데 보통 벌점이나 이런 것들, 처벌 이런 것들 뭐 주다, 내려주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어떤 for meeting out punishment, 처벌을 내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즉각적 개인적 이익은 거의 어떤 경우에도 잘 없다는 거. 종종 뭐가 있다는 건데, there is a real risk, 실제적인 오히려 위험만, real risk, 실제적인 위험만 있다는 거죠. 왜? Because 왜냐하면 the person you are serving justice against, 여기까지 못 간데 거기 생략돼 있겠죠. 여기 against라는 이 전사 뒤에 뭔가 이 목적가 빠져 있는 거죠. justice, 정의라는 소리죠. 우리가 정의를 serving한다. 그래서 네가 정의를 뭐 서빙하고 있는, 정의를 제공하고 있는 소리니까 네가 뭔가 정의를 구현하고 있는 the person, 그 사람. 다시 말해서 네가 어떻게 벌 주는 사람이 되겠죠. 네가 처벌을 한 정의를 serving, 제공하고 있는 그 사람, 즉 정의를 구현하고 있는 그 사람이 lash out at you. lash out at 뭐도 있죠. lash가 뭐 이렇게 뭐 막대기나 채찍이나 이런 걸로 때리다 이런 의미야. 근데 이제 lash out at you. 너를 공격할 수도 있고 could lash, 그리고 또 오는 could get revenge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리벤지가 복수죠, 복수. 보통 개인적인 복수를 리벤지, 뭐 남의 복수를 대신하는 것도 어벤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Get revenge in the future. 미래에 어떤 복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금 justice, 정의를 구현하고 있는, 정의를 서빙하고 있는, 정의를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중에 could lash out at you, 너를 공격하거나 또는 get revenge in the future. 미래에 복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real risk, 실제 위험이 있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부당한 걸 보게 되면 분노를 치솟아서 그 분노로 인해서 어떤 행동, 처벌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the powerful feeling of outrage, 그 분노라는 그런 강력한 감정이, feeling 이게 주어죠.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 to 부정사 목적보호라서 있도록 이끈다. 뭐 어떻게? momentary라는 게 말대로 잠시, 일시적으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뭐를 잊게 만든다는 거. 이런 unfavorable한, 호의적이지 않다는 소리니까 이게 뭐 어떤 불리한, 호의적이지 않은 불리한, 이런 불리한 평가. 결국은 내가 이 사람을 벌주으로써 이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공격을 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미래에 get revenge, 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어떤 뭔가 불리한, 호의적이지 않은 이런 평가를 잠시 momentarily 잊게 만든다는 거. 그러면서 또 어떻게?
그러면서 뭐하게 한다는가. 이런 게 또 to 부정사형을 받아서 to, forget, to get 이렇게 해서 뭐 하도록 관련되게 만든다는 get involve가 이제 수동의 표현으로 관련되다는 거예요. 어디에 관련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In a situation, 어떤 상황. We would be better off avoiding. 여기 avoid라는 동사들이 목적에서 여기 지금 여기 뭐 목적격 관계가 생략되겠지. 우리가 피하는 게 좋은, 피하는 게 좋다. 어떻게 better off가 더 낫다는 소리죠. 우리가 피하는 게 더 나은 그런 situation, 상황에 get involved, 관련되게 만든다는 거. 뭐 화가 너무 나니까 뭔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rationality가 안 되고 irrationality 이런 불합리성이 더 또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거를 인식하게 되면 이런 걸 못하겠지만 막 화가 너무 치워서서 그래서 뭐 이런 분노에 하는 강력한 feeling, 감정이 우리를 하여금 일시적으로 forget this unfavorable evaluation 이런 어떤 불리한 evaluation, 평가를 잊게 하고 그러면서 we would be better off avoiding 우리가 피하는 게 더 좋은 그런 상황에 get involved, 관련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이 또 뭐를 reveal, 동사로 뭘 드러내준다는 거, 뭘 how this feeling and forgetting is essential. 이게 주겠죠? 이 feeling and forgetting, 이 감정, 막 분노의 감정, 그러면서 잠시 뭔가 이렇게 합리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하는 이런 forgetting이 how essential, essential이 왜 필수적인 이런 소리잖아요. 그렇죠? 필수적인.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과학이 reveal, 드러내준다. 뭐 하는데 필수적인데? For maintaining cooperative society. cooperative society 이렇게 하면 뭔가 cooperative 하는, 협력하는, cooperative 하는, 뭔가 협력하는 society, 사회를 maintaining 하는데, 이때 maintain은 단위 유지하다 이런 소리겠죠. maintain이 보통 유지하다 또는 뭐 주장하다 이런 뜻으로 쓰거나 아니면 뭐 어떤 설비나 이런 것들을 뭐 보수하다 이런 뜻도 있긴 하죠. 보통은 유지하다 아니면 뭐 주장하다죠. 이런 협력적인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런 feeling, 이런 분노의 어떤 감정과 그 분노의 감정으로 잠깐 forgetting, 뭔가 합리적인 것들을 잊어먹는 거, 이런 것들이 이런 cooperative society, 이런 협력하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how essential,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과학이 리뷰에 밝혀준다, 드러낸다. 이게 부당 어떤 도덕적 분노를 느껴서 자기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뭔가 어떤 이렇게 벌을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회가 얼마나 냉정해지겠어. 전부 다들 뭐 남이 막 저기서 강도를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누가 막 두드려 맞고 있거나 뭐 그래도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갈 거 아니야. 최소한 자기가 직접 달려들어가지고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전화를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해서 그런 건 해줘야지.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직접 막 나서가지고 그런 거는 당연히 위험하니까 하지 말고. 대신 전화하고 자기가 보고 있으니까 전화하고 그럼 그 나쁜 짓 하는 놈이 웬만하면 도망가고 나쁜 짓을 그만두겠지. 그 상황에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인간은 별로 없어. 그래서 이런 도덕적 분노가 이렇게 보면 이런 cooperative society, 협력하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는 essential, 필수적이라는 거죠. 이런 어떤 어휘 문제, 이런 어휘 문제들이 진짜 한 30번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어휘 문제가 정말 대표적으로 많은 어휘들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해서 답을, 이런 30번 문제들도 3점짜리로 잘 나와요. 그리고 이런 어휘 문제를 따라서 왜 모든 문제들이 다 단어 모르면 못 푼다고 했죠. 그러니까 매일 고등학생 같으면은 1학년이든 2학년이든 고등학생 같으면 자기가 최소한 하루에 10개 이상 아니면 학년이 더 높을수록 뭐 20개, 30개 이렇게 자기가 어휘를 부지런히 알고 또 해. 외워도 돌아서면 까먹는 게 어휘니까 하루에 진짜 몇십 개씩 그렇게 꼭 알고 넘어가는 그런 습관들을 키워놔야지. 이걸 단어 같은 거 소홀히 여기고 나는 독해가 안 돼서 뭐 문법이 어려워서 듣기가 안 돼서 그런 것도 다 어휘가 딸리니까 그게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거부터 기본으로 어휘를 다져놓으면 시험 쳤을 때 진짜 뭐 영어 같으면 요즘 절대평가고 하니까 정말 창피한 점수 안 나온다고 막 시험 쳤는데 30점, 20점 아니면 채 뭐 50점도 못 넣는 그런 점수를 받는 사람들은 100% 어휘가 부족한 애들이에요. 문법을 몰라서 그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휘가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가 어느 정도 되는 애들은 절대 50점 이하 밑에 점수가 나오지 않아. 못해도 한 60점, 70점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어휘 부지런히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문법이나 아니면 독해 능력이나 어떤 듣기 실력 이런 것들이 같이 덩달아서 올라간다 그랬죠. 자, BTS입니다. 다음에 또 재미난 영어 질문 들고 오겠습니다.